안녕하세요. 77의 건축 이야기 77입니다. 이 시간 얘기는 우리 마시는 수돗물에 관한 얘기인데요. 예, 수돗물. 그래서 상수도라고 하죠. 상수도. 상수도. 또 우리가 버리는 물은 이제 하수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이제 상수도도 아니고 하수도도 아니고 중수도라는 게 있어요. 물을 많이 쓰는 그런 커다란 빌딩이라든지 이런 큰 이제 물 소비하는 그런 건물에서는 이 중수도 시스템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물을 이제 재사용하는 물이죠. 재사용하는 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리는 물, 한번 쓰고 버리는 물을 이제 다시 필터링하고 약품 처리하고 그다음에 대장균 수도 그 적정 기준에 맞춰서 다시 그 물을 어디다 써요? 청소할 때 또는 이제 화장실 그런 세정하는 물, 그다음에 뭐 바깥에 그쵸 야외에 뭐 정원이라든지 세차 또 소화용수 불 끄는 데 쓰는 물 이런 물로 이제 중수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 물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 음용수라 그랬죠. 상수도. 상수도물은 특별히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배관을 하다 보면은 이 상수도 물만 독립적으로 이렇게 배관을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수도 라인하고 중수도가 이렇게 조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 라인에 기타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물, 연구소로 들어가는 또는 뭐 학교 실험실 또 연구실 이런 데 화학 물질이라든지 오염될 수 있는 그런 라인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배관이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하거든요. 크로스 커넥션. 그렇게 연결되는 거. 우리가 먹는 물, 음용수 라인에 다른 그런 어떤 오염될 수 있는 파이프 라인이 같이 연결돼서 오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우가 크로스 커넥션입니다. 그럴 때는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이렇게 역류 방지 밸브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나서 큰 데가 그 남산이라고 서울에 남산 밑에 후암동이라고 있어요. 후암동. 그러니까 후암동이라는 동네 전체가 차가 이렇게 다니게끔 배려가 안 돼 있어요. 골목길들이 좁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이제 외국 영사관, 뭐 대사관, 관저 이런 건물들이 있고 또 저쪽 힐튼 호텔 쪽으로 못 가서 거기 병무청 건물도 있었고 예, 그 아주 추억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남산이다 보니까 남산 자락이 있다 보니까 남산 타워가 가운데 있고 이쪽에 하이아트 호텔이 있고 해방촌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힐튼 호텔 대우 빌딩 거 붙어 있죠. 이렇게 전부 언덕배기 내려다 보면 내리막으로 쭉 주택들이 쫙 있어요. 어쨌든 저희 집은 약간 녹직한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조를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버너 욕조물을 데필리니까 석유 버너가 있고 이제 구조가 뭐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목욕을 다 하고 그 목욕하고 나온 빼국물 그 물은 그냥 바로 버리질 않고 그 물을 퍼서 청소도 하고 뭐 걸레도 빨고 막 좀 써요. 그 물을 다. 그게 뭐 중수도의 개념은 아닌데 어쨌든 그 약간 더러운 빼국물은 걸레 빨고 청소할 때 쓰고 버린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날에 와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그 동네 분들한테 제가 정말 머리 숙여 사과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이제 가족들이 목욕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때국물도 저기 거의 목욕탕에 물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 물을 이제 좀 더 받으려고 제가 수돗물을 틀어놨었어요. 조금 이따 이제 잠궈야 되죠. 물이 더 차오르면 목욕탕이 엄청 크니까 물 차는데 한참 걸려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물을 잠궈야 되겠다, 물을 틀어놨죠. 물을 잠궈야 되겠다, 그걸 깜빡 잊고 목욕탕을 딱 들어가 봤더니 수도꼭지는 열려 있는데 그 목욕탕에 들어있던 그 때국물 그 물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닥 이 구멍에 배수구는 막혀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돌려서 막는 방식인데 그건 꽉 막혀 있는데 물이 싹 없어졌어요. 그 물이 어디 갔나 봤더니 수압이 점점 낮아지면서 그 물이 전부 수도꼭지로 다시 빨려서 나가버렸어요. 수돗물 배관을 타고 나갔다 이겁니다. 어디로 갔겠어요? 그 낮은 동네, 아랫 동네 쪽으로 다시 빨려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안 그런데 예전에는 그 동네마다
수돗물 공급이 어떠냐면은 노량진에 그 한강물을 퍼올려서 노량진에서 정수를 합니다. 사람이 먹고 쓸 수 있게 수돗물을 다 정화시켜가지고 거기서 펌핑을 해서 각 동네 용산구도 보내고 뭐 저쪽 뭐 관악구로도 보내고 막 물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물이 이제 후암동 용산구 쪽으로 와서 거기에 또 동네에 또 펌프장이 있어요. 그 펌프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 남산 밑에 후암동 거기 언덕배기 높은 데까지 물이 가야 되니까 거기 동네 근처에 가서 또 가압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펌핑을 해가지고 물이 쫙 이제 저 높은 지역까지 다 수돗물 틀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 이 전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피크 타임이 있죠. 피크 타임이 뭐냐면 각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물을 많이 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밥할 시간이라든지 뭐 저녁 때 이제 들어와서 뭐 사람들 퇴근해서 뭐 할 때 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때는 펌핑을 해도 물을 다 집집마다 쓰기 때문에 물이 꼭대기까지 못 올라오고 밑에서 다 벌써 물을 쓰고 있으니까 수압이 모자라서 위에 동네는 물이 안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 딱 그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욕하고 남은 그 떼국물이 잔뜩 들어있는 그 욕조에다 물을 더 틀어놨었는데 그 시간이 저 밑에 동네에서 점점 물을 많이 쓰던 시간이 되면서 점점 수압이 오다가 다시 역류를 하는 거죠. 수압이 없어지면서 딸려서. 그러니까 사이펀 작용으로 그 욕조 수도꼭지 그 물 호스를 타고 그 떼국물이 다 빨려 나가 버렸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그 다른 집들 밑에 집들 그 수도꼭지로 나가서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뭐 쌀 씻는 물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없어진 목욕탕에 있는 그 물을 없어진 걸 보고 정말 제가 어릴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우리 설비 규정에 있어요. 역류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역류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항상 뭐예요? 세면기에도 수도꼭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최소한 1인치, 2.5cm 이상은 띄워놔야 됩니다. 토수구라 그러죠. 우리가 수도꼭지 끝을 토수구라 그러는데 그 물 나오는 구멍에서부터 수도 왜 세면기 물이 가득 차면 흘러나가는 그 오버플로우 구멍이 있죠. 그거하고 했을 때 요 한 2.5cm 이상은 띄워야 된다. 이게 우리 설비의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상업 건물에서 많이 쓰는 변기에서 그 플러시 밸브를 사용하는 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레바를 이렇게 딱 누르면은 싹 소리가 나면서 세차게 이렇게 그 세정 밸브가 있어요. 그거 쓰는 방식에도 그 세정 밸브에서 물 나오는 쪽에는 역류 방지 체크 밸브가 있습니다. 체크 밸브라는 게 한쪽으로만 물이 흘러가게끔 하는 그런 밸브예요. 반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이쪽에 변기물이 오염된 물이 다시 수도 쪽으로 가려 그러면 막히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흐르기만 한다. 일로는 흐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여기에 이런 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는 막이 열리는데 반대 방향 이 방향에서 물이 올라 그러면 막이 이렇게 닫혀버리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체크 밸브입니다. 한 방향 밸브. 어쨌든 자 우리 이제 그 큰 욕조에 그 더러운 물이 역류가 돼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설비에서 그런 급수배관에서는 그런 크로스 커넥션 그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잘 해야지만 역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도심지에서 수도에 무슨 압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점점 뭐 피크 타임에는 또 뭐 수돗물 압이 떨어져서 물도 안 나오고 이런 시절은 아니잖아요. 어떤 이제 전원주택 단지, 이렇게 교회라든지 전원 시골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각각 급수 시설이 다른데 마을 공동 급수 시설을 해놓은 데는 그런 역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을 공동 거기서 수압을 쏴주는데 압이 올라가다가 막 여러 집에서 다 같이 쓰는 시간대에는 수압이 점점 떨어져 가지고 그런 역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호스 같은 거를 그런 오염된 물에 이렇게 담궈 놓으면은 그 역류로 빨려 나가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자가 펌프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시골에도 동네에서 이렇게 수도 시설을 해가지고 한 군데서 물을 관리해서 해주는 방식이 있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급수 방식이 이제 고층이니까 과거에는 이제 옥상 수조 방식을 썼죠. 옥상에 물탱크까지 물을 올려가지고 그 물탱크에 물이 차고 그 압력으로 내려가는 압력으로 물이 공급되죠. 물론 조닝 이렇게 나눠서 물탱크를 위에 중간에 이렇게도 설치하지만은 이론적으로 그런 물탱크가 맨 꼭대기에 있으니까 수압은 뭐 맨 아래층이 제일 세겠죠. 반대로 물탱크 바로 밑에 층, 맨 꼭대기 층은 물탱크에서 물탱크하고 요 낙차 그거밖에 수압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압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도 그런 호소를 했어요. 맨 위에 층 분이 수압이 너무 약하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최소한 우리가 샤워를 시원하게 하려면은 요 1스퀘어센치당 1스퀘어센치 가로 세로 1cm 손톱 뭐 면적만한 요 1스퀘어센치당 0.7kg의 압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죠? 그러면 얼음으로 주사위를 만들어요. 가로 세로 높이 예? 육면체 1cm짜리 얼음. 뭐 물하고 얼음하고 좀 비중 차이가 무게 차이가 나지만 하여튼 1g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g 얼음 덩어리 주사위 1g 한 개가 1g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1m를 쌓아놓으면은 1cm짜리 주사위 1m 쌓아놓으면 몇 개요? 100개죠, 100개. 예. 주사위 얼음 덩어리로 된 주사위가 100개 쌓아놨어요. 100개 1m면 100개 들어갑니다. 그럼 그 무게가 얼마요? 1g이죠. 얼음 주사위 하나가 1g인데 100개니까 100g이네요. 그죠? 100g. 그러면 요 면적 1스퀘어센치당 1스퀘어센치에 얼음을 100개 싸면 얼음 주사위 그 100g입니다. 100g. 100g이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1스퀘어센치당 100g이니까 0.1kg이죠. 100g은. 그렇죠. 1000g이 1kg니까 100g은 0.1kg이에요. 그러면은 0.7kg 압력이라는 거는 요 주사위를 1m가 0.1kg, 2m 0.2kg, 7m 싸면 0.7kg 압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여기 샤워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물탱크 방식으로 물을 공급받아요. 그러면 샤워를 시원하게 하려면 내 지금 여기서 7m 위의 높이에 물탱크가 있어서 거기서 물이 이렇게 내려와야 샤워가 시원하게 된다 이겁니다. 보통 수도꼭지는 7m가 아니라 3m 높이, 0.3kg 압력. 그 정도면 그냥 수돗물 쓰는 데는 압력이 최소한 적당한데 샤워를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돼요. 보면은 뭐 아파트 맨 꼭대기층에서 바로 슬라브가 있고 그 위에 물탱크가 얹어져 있는데 불과 그 몇 메타예요? 한 뭐 3m 될래나? 그러니까 좀 샤워하는데 물이 질질 짜증이 나죠. 네. 그런 경우는 그 뭐 이제 가압 펌프를 또 별도로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데 뭐든지 설비적으로 하게 되면은 액티브 시스템으로 가면요 고장이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물탱크 방식은 뭐가 또 단점이냐면 물이 거기에 이렇게 저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 거기에 고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을 그때그때 막 계속 순환돼서 쓰면은 항상 뭐 일정한 어떤 그런 수질의 물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 물 담는 그릇인데 거기에 뭐 어떤 잘못하면 뭐 틈이 있으면 벌레도 빠져 죽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쥐도 빠져 죽고. 그래서 그 청소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오염이 될 수 있다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 대신에 어떤 뭐 무슨 난리가 나서 단수가 됐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물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좋죠. 그 다음에 뭐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옥상 탱크 방식을 안 하고 밑에 펌프를 둬가지고 펌프에서 물을 밀어 올려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펌프가 계속 뭐 물만 틀면은 돌아갔다 또 물 잠그면 꺼지고 그러면은 그게 뭐 이게 펌프 모터 수명이 짧아지니까 압력 탱크라는 걸 하나 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압력 탱크의 압력이 이 정도 있으면 요 구간을 정해가지고 물을 틀어서 쓰면 압력이 이제 점점 더 떨어집니다. 여기 떨어졌을 때 모터가 이제 돌아서 또 압력을 채워요. 그럼 압력이 또 이렇게 올라가서 모터가 돌아서 물을 압력을 가득 채우면 또 여기서 딱 끊어져요.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요 압력 범위 내에서 모터가 돌았다 섰다 그러죠. 그러면 틀 때마다 모터가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 모터가 돌았다 섰다 하는 게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모터 수명도 길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려는 거는 이 뭐 급수 방식이라든지 뭐 물탱크 방식인지 뭐 모터 펌프 가압 방식이든지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물이 그런 식으로 해서 오염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 뭐 동네마다 수질 관리, 수원 그런 거 관리 잘 하겠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다. 물의 역류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주로 뭡니까? 사이펀 작용으로 물이 역류를 해요. 그러니까 압력이 항상 물이 공급되는 건 뭐예요? 플러스 압력인데 마이너스 압력으로 변하면서 오히려 물을 다 빨아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해야 되고 오늘은 이제 물에 관한 급수에 관해서 역류 현상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다음에는 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공간에서 이 모든 방이
뭐 주택에서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특히 병원 건물, 뭐 상업 건물에서는 항상 이 실내 압력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압력이 있고 마이너스 압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잘 몰라요. 그렇게 심하게 느끼는 압력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느 방은 항상 플러스 압력이 있고 늘상 마이너스 압력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 플러스 압력, 마이너스 압력의 그런 방의 공기압 그 관해서 또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